자유부인, 서울의 휴일. 두 작품 모두 1950년대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두 영화로 인해 신데렐라가 된 여배우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양미희. 1932년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에서 출생. 그녀의 아버지는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포목 장사를 하던 장사꾼이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 포목점을 연 그녀의 아버지.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의 가정 환경은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면서 가세는 서서히 기울게 됩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포목 가게를 물려받아 장사를 했지만 어머니는 사업 수완이 없었습니다. 결국 양미희는 웃고녀 3학년을 못 마친 채 중퇴를 해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촌언니 댁에 가서 학교 및 일자리를 알아보던 그녀는 충무로에 있는 한일 미용학원에 다녀 미용기술을 배웁니다. 학원에서 만난 친구와 종종 주변 찻집에 가곤 했는데 그곳에서 문학 공부하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 청년의 끈질긴 구애에 결국 그녀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고향으로 내려가 시부모를 봉양하며 알콩달콩 행복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6.25 전쟁이 발발하자 청년은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녀가 오매불만 기다리던 청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청년이 갖고 있던 그녀에 대한 애정도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양미희는 그를 떠나 부산으로 내려가 일자리를 찾습니다. 당시 부산은 피난 수도였기 때문에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녀는 찻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당시 찻집은 작가, 영화감독, 배우들의 만남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선 영화 제작 및 연극 공연에 대한 얘기가 활발히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찻집에서 양미희를 본 홍성기 감독은 양미희에게 영화 출연을 해보지 않겠냐며 제안을 했고 그녀는 1955년에 개봉한 영화 열애로 첫 데뷔를 합니다. 영화 열애는 연기 초짜이던 그녀에게 또 다른 행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화를 본 한영모 감독이 그녀에게 영화 출연을 제의한 것입니다. 그 영화는 바로 자유부인. 소설가 정비석의 자유부인이 원작으로 교수의 부인 오선영이 옆집 청년에게 춤을 배우면서 두근거리는 연애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교수는 타이피스트 박은미를 만나 부인에게서 느낄 수 없는 신선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교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박은미와의 만남을 그만두지만 이와 반대로 오선영은 양품점 사장과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나중에 불륜이 발각되어 교수는 이혼을 하려 하지만 아들의 간청으로 오선영을 용서한다는 내용입니다. 45일간 상영한 영화 자유부인. 양미희는 이 영화에서 타이피스트 박은미를 맡았는데 활기차고 세련된 신여성을 잘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제발 직업의식만은 잊어버리세요. 왜? 살림 나오는 석 달 동안에 우리들만의 하루를 가져본 일이 있었어요? 수나? 네? 아저씨 들어오시거든 기다리다 지쳐 빠져서 나가버렸다 그래? 네. 엄마가 어쨌어? 똑똑히 말해봐. 내가 의사인데. 엄마가 다 죽게 됐어요. 혼자서. 저런? 왜? 아기를 낳으시면서. 집엔 아무도 없니? 양미희의 첫 주연 작품 서울의 휴일.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산부인과 여의사와 기자인 남편이 휴일에 겪은 소동을 다룬 영화. 그러나 영화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누구인지 영화를 통해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픈지 알기 어렵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평론가 임긍재는 서울의 휴일은 로마의 휴일과 같은 경쾌함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을 내렸습니다. 이런 싸늘한 평과는 달리 그녀는 기세를 몰아 한국 홍콩 합작 영화인 망향, 세자매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주연급으로 성장하기 어려웠는데 다른 배우들은 악극, 신극을 통해 연기력을 갈고 닦았지만 그에 비해 그녀는 연기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홍성기 감독의 아내였던 김지미의 등장은 기존에 활동했던 여배우들의 위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간에는 사람들 입에 심심풀이 땅콩으로 오르는 영화 제작자 이마수로 인해 그녀가 은퇴를 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녀가 은퇴를 한 계기는 영화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어떤 남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 남성은 영화계에 종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연정을 느꼈지만 유부남이었습니다. 당시 몇몇 남성들은 결혼했음을 숨기고 여자들을 따로 만나기도 했는데 그녀는 이를 알고 큰 배신감을 느껴 그를 떠납니다. 헤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고 성격도 서서히 냉소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타로 만든 영화를 증오하게 됩니다.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산다는 마음을 먹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입양하여 키웁니다. 1965년 양미희는 영화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녀는 영화 일을 하면서 벌어둔 돈을 미천 삼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은 인기로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탁월한 수 계산과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심리와 카리스마도 중요합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미모와 영화배우를 통해 얻은 명성, 그리고 그녀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갖고 있던 집 4채 중 3채는 사기꾼들에게 넘어가 버렸고 마지막으로 남은 집 1채는 재판을 통해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1970년도 중반 그녀는 서울을 떠나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경력으로 보아 영화에 다시 출연한다고 하면 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영화라면 이제 진저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런 모습을 더더욱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1978년 그녀의 양녀가 재미교포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하자 양미희는 그녀를 출가 보냅니다. 양아들은 자신의 친어머니를 찾겠다며 양미희를 떠나버립니다. 다시 혼자가 된 그녀가 이곳저곳을 떠돌며 정착한 곳이 강원도 동해시 바란동. 그녀는 자살을 하기 위해 바다에 몸을 던졌으나 미수에 그치고 맙니다. 결국 그녀는 그곳에서 털을 잡아 생선 치는 일을 합니다. 몸이 쑤실 정도로 고되지만 생선을 칠 때만큼은 모든 걸 다 잊을 수 있어서 괜찮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그녀의 생활은 한 주간지의 짧은 기사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기사를 본 모 호텔 간부가 그녀에게 호텔에 와서 쇼핑 코너 일을 맡아달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신 호텔 세탁부 일을 자청하여 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미국에 있는 양녀의 집에 가서 몸을 의탁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 했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지만 앞으로 혼자 살아갈 날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녀가 미국에 갔는지 한국에서 계속 살았는지 생사 여부가 뚜렷이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90대 나이의 노 부인이겠지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릴 것이 있다면 아무리 인생에 슬픈 일이 닥쳐온다더라도 자기 자신을 극한으로 내몰지 말아주십시오. 몇몇 시청자분들은 한 달 전에 업로드한 연복수님에 대한 다큐 영상에 2023년 기준 정확한 최근 근황과 생사 여부에 대한 마무리가 아쉽다는 평을 남겼는데 저는 기자가 아닙니다. 저는 본업이 따로 있기에 조사 활동 및 인터뷰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사람들이 놓치는 자료들을 찾아서 그걸 토대로 양질의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양미희님에 대한 영상에 그런 반응을 보이실 듯하여 미리 언급을 합니다. 보람을 느낀 점도 있습니다. 저는 양미희에 대한 자료를 찾던 중 그녀가 은퇴하기 전 1962년에 개봉한 한국 홍콩 합작 영화 손오공에 출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에는 최무령, 김희갑, 김지미, 조미령 등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흑백 버전의 손오공 영상만 있지만 저는 컬러 버전의 손오공 영상을 찾았습니다. 아쉬운 건 제가 찾은 손오공과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는 손오공, 둘 다 중국어 버전이라는 점입니다. Он страдал, умирал, умирая, шептал: прощай, снежинка, прощай, пушинка, моя царица, царица грез. Прощай, Снегурочка, моя Кристалина.